서구 영화를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잘 시간이라며 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아이도 당연하다는 듯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시계는 겨우 7시. 아직 소화도 안 됐을 것 같고 아이가 무서워할까 걱정도 되지만 서구의 부모는 태연하기만 합니다. 한편 한국에선 밤 10시 넘어 자는 게 보통입니다. 같은 아이인데도 나라마다 자는 시간도 자는 방식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얼핏 보면 아이의 잠자는 시간은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우느냐는 선택 속엔 그 사회의 작동 방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 조셉 대학의 조디 민델 교수는 생후 3년까지의 아이 2만 9천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에서 부모들이 응답한 이 대규모 연구는 아이의 수면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선 아이들이 평균 저녁 7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극히 일부를 빼면 서구권이 대체로 비슷하죠. 반면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중남미, 아프리카는 모두 밤 10시 넘어 잠을 잡니다. 오히려 서구권을 일찍 자는 나라가 특이한 경우죠. 재우기 전의 일과도 다릅니다. 영국에선 부모의 80% 이상이 잠자기 직전에 아이를 목욕시키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목욕은 아이에게 이제 잘 시간임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저녁 목욕이 13%, 인도네시아는 6%에 불과했습니다. 날씨가 더워 수시로 씻기기 때문에 목욕은 취침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중동에선 잠자기 전 기도가 일상이지만 영국은 10%, 호주는 고작 6%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우기 전의 습관 하나에도 각 나라의 기후와 종교, 가족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과 철학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회는 아이의 독립을 강조하고 어떤 사회는 함께하는 유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서구의 육아 표준은 아이를 저녁 7시께에 혼자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독립심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리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도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전기와 난방, 여분의 방이 없던 시절엔 아기를 품에 안고 자는 것이 가장 안전했고 당시 육아책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이 가족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중산층이 떠오르면서 독립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부모의 노동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하루 종일 일한 부모는 밤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이를 일찍 재우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도시화는 신혼부부가 대가족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게 만들었고 전기와 난방의 보급은 밤에도 아이가 혼자 잘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육아의 중심엔 남성 의사들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전하던 방식은 비과학적이라며 밀려났고 대신 과학적인 육아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에서 자면 공기가 탁해진다는 믿음, 아기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말라는 조언,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자게 하라는 새로운 육아서들이 등장합니다. 아기를 혼자 자게 해야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자란다는 생각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잠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운다는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는 이른바 7-to-7 루틴이 보편적인 육아 방식이 되었죠. 낮잠이나 수유, 식사 시간까지도 모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규칙이 있고 자는 시간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주거 공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노동구조,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사회 전체의 리듬이 그것입니다. 아이를 7시에 재우려면 부모는 5시에 퇴근하고 6시에 저녁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부모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호주에는
아이를 데리고 입소해 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의 야근 일상이고 방이 넉넉지 않다면 7시에 재운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이상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듬은 좋은 수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몇 시에 재우느냐가 부모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아이는 관리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 시간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가 아이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은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는 나라입니다. 평균 취침 시간은 밤 10시에서 10시 45분 사이입니다. 부모의 퇴근이 늦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밤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좁은 집, 부족한 방, 함께 자는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높은 교육열도 한몫하죠. 동남아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선 밤 10시 이후 잠드는 것이 흔합니다. 낮잠이 길고 더운 날씨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여러 어른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에선 수면 시간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중남미는 밤문화가 발달해 아이들도 부모의 생활 리듬을 따라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서구권에서 일정한 시간에 혼자 자는 것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선 잠을 애착 형성의 시간으로 봅니다. 서구에선 자율성과 독립이 핵심이라면 이들 문화권에선 정서적 연결과 유대감이 더 중요합니다. 잠드는 일조차 가족 간의 교류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모두가 바로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에선 잠을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를 낯설어 합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그대로 두는 건 너무 차갑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아기를 혼자 재우는 건 독립심을 억지로 강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이 더 옳거나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역사, 환경, 사회구조가 만든 문화적 선택일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서로 다른 방식들이 점점 섞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삶의 리듬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구에서도 아이들이 점점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부모의 야근, 불규칙한 생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환경이 아이의 수면을 계속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에 재우기는 더 이상 많은 가정에서 현실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시아의 도시들에서는 특히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서구식 수면 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는 방식이 과학적인 육아, 독립적인 아이 만들기로 소개되며 점점 퍼지고 있죠. 책과 강의, 유튜버, SNS를 통해 이런 수면 루틴은 하나의 표준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일찍 자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늦게 자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과학이 알려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후 첫 1년 동안 아기가 밤에 깨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아기 수면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해온 헬렌 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생물학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빠르게 변했고 아기에게 기대하는 것들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서구 사회에선 아기는 밤에 깨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하나의 문화적 신화처럼 굳어졌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아기의 본능은 그대로인데 사회는 이제는 잠자는 시간과 방식까지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면 발달 전문가인 조디 민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충분히 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면이 가족의 일상과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입니다. 아이를 몇 시에 어떻게 재우느냐는 결국 그 사회가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문화적 답변인 셈입니다. 아울러 아이의 잠자는 시간은 그 사회가 아이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집에선 저녁 8시에 아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곳에선 밤 10시까지 가족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밤 9시를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조용히
그어지고 있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선은 아이와 부모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